조금 더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신 성적 대비 모의고사가 잘 안 나오는 게 대부분이야 사실. 왜냐면 수능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이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 41페이지 가볼게요. 41페이지 질문. 넘어갑시다. 42페이지 질문. 43페이지 질문. 44 질문. 162. 또 있나요? 봅시다. 여기 유형에서 쓰는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죠.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등비급수 수렴 조건도 있지, 그지? 그거랑 두 가지 딱 기억하면 돼요. 일반적인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하나. 그 다음에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면 첫째 항이 0이거나 첫째 항이 0이 아니라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거기 등문 없어요.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두 급수가 각각 모두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일반항들 있죠. 여기가 다 어디로? 0으로 수렴한다야. 그래서 다 써보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일반항 3an 더하기 bn이 0으로 수렴한다. 하나랑 그 다음에 똑같이 두 번째 급수의 일반항인 5an 빼기 2bn이 0으로 수렴한다. 하나. 짠!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AN, BN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세요예요. 사실 여기서 AN 수렴, BN 수렴 어디로 수렴하는지 요걸 찾아도 되는데 뭐 굳이 모양을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 조사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양은 얘네 둘밖에 없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야. 그럼 일단 BN 수열을 날려야 되잖아, 그치? BN 수열을 날려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위에다가 2배를 하면 플러스 2BN이 아래쪽 마이너스 2BN이랑 날아가겠죠. 덧셈을 하면. 그럼 이렇게 주면 되겠네. 위에 것에다가 2배를 해서 밑에 거를 더하면, 그래서 이 모양을 깨지 않고 그대로 괄호를 쳐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짠,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 모양을 떼버려가지고 요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고, 자, 요렇게까지 했습니다.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그런데 이 bn이라는 건 날라갔죠. 날라갔는데 남은 게 뭐야? 앞에 있는 6an 뒤에 5an 더하면 11an이란 말이야. 그러면 좌변이 an이어야 하니까 상수 11로 나눠 놓으면 되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위에 극한을 써본다 그러면 여기가 0으로 수렴하고 여기가 0으로 수렴하니까 이 결과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는 0으로 수렴한다. 그럼 AN이 0으로 수렴하는 건 마찬가지로 BN도 찾아보면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수렴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보통 위에서 그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AN도 알파로 수렴하고 BN도 베타로 수렴한다 그러면 3알파 더하기 베타는 0, 5알파 빼기 2베타는 0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 베타 연립해서 알파 얼마 베타 얼마 이렇게 찾는 문제 있었지. 그거는 전제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 각각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리미트를 각각 적용해서 알파 베타로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둘 다 수렴한다.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는 없는 것 같고 45페이지 가봅시다. 가은아 질문 있니?
오케이. 없는데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민준이는 있어? 없어? 넘어갈게요. 46페이지. 워낙에 기본적인 단원이라 여기 유형이라서 없나 봅니다. 47, 48. 수진이 아까 많은 것 같더니 여기 아니었니? 물어봐서 하는 거야? 갑자기? 180도요. 184. 네, 다른 친구들 복습 기회를 주는 거니까. 됐죠? 그럼 180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은 6이고 이건 무슨 수열? 공비가 4인 등비수열. 일반항 바로 세울 수 있죠. AN은 우리 등비수열 일반항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의 역수니까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 역수 구하면 여기서 실수하는 게 사실 6을 그냥 두는 거거든. 역수니까 6이 내려가야겠죠. 4의 n-1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 6은 앞으로 꺼내놓으면 6분의 1로 꺼내질 거고요. 분자 1은 1의 n-1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뭡니까?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 급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렴 조건 만족하니까 등비급수의 수렴값 뭐예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첫째 항은 단순하게 뭘 하면 돼요? 여기다가 6분의 1을 꺼내놨으니까 6분의 1 가져가도 되고요. 6분의 1 꺼내놨으니까 남은 거는 여기거든. 그치? 그러면 어디를 쳐다보냐면 여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첫째 항을 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n이 2부터 진행하는 것도 있고 3부터 진행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 그래서 첫째 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1 넣고 가져오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째 항이라 함은 이 급수의 시작하는 항. 그래서 여기는 1부터니까 1을 넣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1 넣으면 얼마예요? 4의 0제곱이지, 그치? 4분의 1의 0제곱이니까 1. 우리 첫째 항은 1 이렇게 되겠네요. 1. 따라서 6분의 1. 뒤에는 분모 분자에 4를 곱하면요.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48쪽. 괜찮나요? 그래서 뭐 요거 약분은 뭐 금방 하니까 2, 3. 그래서 9분의 2. 그래서 생각해보면 전체 구조 봐봐. 주어진 등비 수열이 공비가 4예요. 이것만 보면 등비 급수하면 발산 조건이 되는데 이걸 뒤집어 놓으니까 어때? 4분의 1이 되면서 수렴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 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4페이지로 가볼게요. 질문이야? 좋아. 같이 할게요. 자, 184번부터 볼게요. 첫 번째 급수죠. 요거를 보면 좌변만 해석해 볼게요. 무한히 더하는 건데 각 항을 보니까 관계가 어때? 마이너스 a를 곱하면서 건너가고 있죠. 요렇게 곱하기 마이너스 a를 하고 있잖아요. 맞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좌변은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마이너스 a인 등비 급수인데 중요한 건 그 급수 수렴값이 마이너스 1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첫 번째 항이 0이거나 그런데 첫 번째 항이 0이면 무한히 더해도 0이지. 그러면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1 합과는 다르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항이 0은 아닐 거고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공비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가 돼야 돼. 맞지? 그래야 수렴하는 마이너스 1 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 항이 a인데 이거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비를 봤더니 마이너스 a예요. 그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 따라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거는 다시 정리하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a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a의 범위는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등비급수는 뭐예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A인 등비급수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이해되니? 그래서 바로 가봅시다. 수렴 조건 만족하죠? A가 공비인데 이거 표현해 볼까요? A가 공비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값 수렴 조건 만족한다. 그래서 수렴값은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겠네요. 첫째 항 요거 구하란 얘기입니다. 까지 됐죠? 와 그러면 이제 A만 찾아내면 되는데 문제로 돌아가서 아까 수렴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거든. 그럼 저기서 구해보죠. 어떻게 돼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양변에 분모에 있는 1 더하기 a를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고요. 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양변을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두 번째 식의 급수의 수렴값은 a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분모 분자에 2를 곱합니다. 3분의 마이너스 1. 자, 18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친절하게도 등비급수라고 해줬으니까 첫째 항이 1이고 뭐가 곱해지는지 공비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이렇게 넘어갈 때 뭐가 곱해지는지를 보면 분모에 2 곱해지고요. 분자는 2 빼기 x 곱해지고 있죠. 그럼 하나 더 넘어갈 때 맞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분모 2 곱하면 4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분자 2 빼기 x, 2 빼기 x를 한 번 더 곱하면 2 빼기 x의 제곱인데 짝수 제곱은 결국은 2 빼기 x 제곱이나 x 빼기 2 제곱이나 똑같죠. 그래서 x 빼기 2 제곱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의 합이 3분의 10이라고 했으니까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첫째 항은 0은 아니니까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조건, 즉 공비 2분의 2 빼기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다 체크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 마2 2 빼기 x 2를 다 빼면 마4 마이너스 x 0 마이너스를 곱하면 x는 0에서 4 사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요 조건을 써먹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돌아가서 이거의 합이 3분의 10이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이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수렴 값은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눈에 보이듯이 1입니다. 자, 요거를 번분수로 처리하려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아까 선생님이 계속 하던 대로 제일 큰 분수의 분모 분자에 여기 지금 보면은 분모의 분모로 2가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먼저 없애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2를 곱하자.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2가 될 거고 빼기 약분돼서 2 빼기 x만 남겠죠. 그래서 분모는 2 날라가고 x분이 2가 될 거고요. 요게 수렴값 3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조금 더 이쁘게 약분해 볼까요? 여기는 5가 될 거니까 자, x분의 1이 3분의 5니까 x는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0과 4 사이에 있는 값도 맞구나. 잘 맞아 떨어지는구나. 여기까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49페이지. 91번. 또? 88번. 또? 인가요? 87번도 하나 해볼게요. 여기 좀 재밌는 내용이라. 쌤이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합식,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일반항,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요거를 모양을 알아두면, 꼴을 알아두면 거꾸로 이제 식을 보고 얘가 등차인지 등비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이 유형에서는 지금 원래대로 풀어볼게요. 원래 여기서 의도한 대로 풀어본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일반항, 이건 안 적어도 돼. 그냥 보기만 하세요. n을 넣으면 bn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를 퉁 쳐서 bk 수열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수열로. 그치? 요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만큼은 n번째 항까지 합, sn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그 식이 n제곱 플러스 5n이라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나는 n번째 항인 bn을 찾고 싶어. 그리고 나서 an으로 갈 거거든요. bn을 찾고 싶어. 이걸 어떻게 해요? n번째까지 합해서 그 바로 앞까지 합을 뺀다. 그리고 n은 몇부터? 2부터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치? 그럼 이런 작업을 쭉쭉쭉 거치면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n제곱 플러스 5n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식을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n에 대한 식을 나타낸 다음에 그게 bn이니까 k자리 n을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분의 an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그런 다음에 뭘 하면 돼? 우리는 최종적으로 an분의 1, 즉 an을 갖다 쓸 거니까 여기서 뭘 하면 돼? 양변에 n 플러스 1을 곱해서 an을 찾고 그거 역수 취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 그런데 이 과정이 식이 복잡하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 봐봐. 결국은 우리가 n번째 항을 찾아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n제곱 플러스 5n이라는 n번째 항까지 합으로 나타났어. 어머?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n에 대한 2차야. 상수항이 없어. 이거 뭐예요? 등차 수열의 합이야. 첫 번째 항부터 등차를 이루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2차의 개수는 공차 D의 절반. 그럼 지금 개수가 1이니까 공차는 2여야겠지, 그지? 그래서 당장 뭘 쓸 수 있냐면 여기 n번째 항은 n 더하기 1분의 an 이렇게 될 건데 요 녀석이 등차 수열이라고요. 그래서 2차의 개수가 1이니까 공차는 2, 그래서 2n으로 시작하고 더하기 알파 어떤 상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됐나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얼마예요? 찾아보는 거야. 첫째 항. 사실 첫째 항은 지금 요거예요. 이게 이제 bn인데 b1은 S1으로부터 찾으면 되죠. 그럼 위의 식에다가 n에다가 1 넣으면 6이란 말이에요. 괜찮죠? 그런데 얘는 이미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합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위에 구한 식에다가 n을 1을 넣었을 때 6을 만족하면 돼. 그러면 알파가 얼마면 돼? 4. 그렇지. 이렇게 간단하게 줄 수 있어요. 괜찮지? 그러면 Sn 빼기 Sn-1을 열심히 하는 과정을 이렇게 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n이라는 수열은 구체적인 식이요. n 플러스 1을 곱하면 자 뒤에 2를 묶어내면 n 플러스 2죠. 따라서 2배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의 역수의 급수니까 적어볼까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역수 2,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야? 뭐 2분의 1은 꺼내놓고 분모 곱하기 돼 있으니까 부분수로 쪼개가지고 부분합 구한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는 요 과정을 거치면 되죠. 알겠죠? 자, 이거는 다시 합을 구해봤더니 n번째까지 합을 구해봤더니 n에 대한 2차식 형태로 나왔고 상수항이 0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등차 수열의 합이야 이렇게 바로 접근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쪽 볼게요. 188번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처럼 여기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수열도 간단하죠. n에 대한 2차로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상수항이 0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이게 등차 수열을 가져다 쓰는 건 맞는데 이거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걸 지금부터 볼게요. 자, 187번에서는 상수항이 0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등차라서 어려움 없이 그냥 쭉 갔는데 상수항이 0이 아닌 녀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야. 한번 볼게요. 그래서 편리를 위해서 여기를 좌변을 SN 합이라고 할게요. 영훈아 보고 있니? 자, 그러면 여기 n번째 항 AN은 SN에서 SN-1을 뺀다라고 했었죠. 중요한 건 n은 2부터예요.
그래서 187번에서도 이 일반항을 구할 때 n은 2부터 한 다음에 첫 번째 항이랑 S1이랑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없앴습니다. 상수항이 0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항부터 등차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우변이 SN이니까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그대로 적을게요. SN은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요거에서 뺀다. 그 다음에 Sn-1은 n자리에 n-1을 넣으면 되겠죠. n-1의 제곱 2배의 n-1 빼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런 유형은 좀 많이 풀어봤었죠. 밑에 거 전개를 좀 해주면 n제곱 빼기 2n 더하기 1 더하기 2n 빼기 2 빼기 1 그래서 앞뒤로 같은 거 다 날리면 됩니다. n제곱 2n-1 이렇게 날아가겠죠. 샥샥샥 이렇게 날아가겠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 부호 반대로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n은 2부터야. 그러면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와요는 합에서 첫째 항으로 구해와야 되겠죠.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위쪽에 가서 우변에다가 1을 넣으면 2가 됩니다. 짠. 이렇게.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 이거를 한꺼번에 a는 2n 플러스 1이야 라고 쓰면 안 된다고요. 왜? 위의 식에다가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면 3이거든. 그럼 다르잖아, 그지? 따라서 an이라는 수열은 n이 1일 때는 그래서 첫 번째 항을 따로 쓰고요. 2부터는 2n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따라간다.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187번과 188번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돌아가서 그것에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인데 이게 만약에 첫 번째 항부터 등차였으면 그냥 식 갖다 넣고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항은 따로 돌아가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봐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히 더한다. 누구를? an 플러스 1 곱한 것에 이렇게면 일단 첫 번째 항이 따로 놀기 때문에 이거를 시그마를 한번 풀어서 써보는 거예요. n에다가 1 넣으면 a1, a2분의 1 더하기 a2, a3분의 1 이렇게 이제 무한히 더하는 거잖아. 아,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는 2n 플러스 1 식을 쓰면 되니까 나는 여기를 뿅 이렇게 끊어서 앞에 있는 녀석은 a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놈만 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표현되겠다. a1, a2분의 1 더하기 시그마 n을 2부터 무한대로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쓴다 그러면 지금 이제 an과 an 플러스 1에는 아까 적었던 2n 플러스 1을 적용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아까 a1은 2였어요. 2 곱하기 a2는 이제 여기 n이 2부터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2를 넣으면 5가 되겠네요. 분의 1 이렇게. 괜찮아요? 더하기 그 다음에 n이 2부터 무한히 할 건데 자, 이 녀석은 an이 뭐예요?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요거 부분 분수를 한번 쪼개 볼게요. an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할 거고 봐봐. 여기는 an 플러스 1이 곱해질 거고 여기는 an이 곱해질 건데 지금 두 번째 항부터니까 뭐예요? 밑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식을 그대로 따라가거든. 그러면 그거 뺀 게 뭐가 되지? 공차가 되지. 공차가 얼마예요? 2잖아. 그러면 우리 원래 위에 거는 분자가 1이었으니까 보정 작업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괜찮죠? 네, 그래서 뭐 앞에 거는 10분의 1 더하기가 됐고 뒤에 거만 이제 더 하면 됩니다. 봐봐.
이제 사실 식을 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할게요. 2분의 1은 곱해 놓고요. 부분합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3 집어넣으면 a3분의 1 빼기 a4분의 1 이렇게 흘러가겠죠. 부분합 구하기로 했으니까 n 넣으면 an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분의 1까지가 부분합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로 쓰기 하는 이유는 요거 날려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괜찮지? 그리고 나서 뭘 해요? 무한대로 n을 무한대로 보내요. 자, 이때 n과 연관된 식은 요 녀석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봐. an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거든. 2n 플러스 1로.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여기 n 플러스 1 넣으면 2n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캐치할 것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이야. 근데 그게 어디로 가 있어? 분모로 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차피 0으로 수렴할 거니까 이 급수의 수렴값은 2분의 1 곱하기 a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a2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5였어요. 그러면 5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이 수렴값은 1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188번은 문제가 선생님 개인적인 입장은 좋다고 느껴지는 게 187번이랑 비교하면서 첫 번짝이 따로 노는 녀석이라는 거 비교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이에요. 19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일단 2차 방정식과 두근 얘기가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써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머릿속에 항상 그거부터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써놓읍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1이겠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두근의 곱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분수니까 조금 부담이 있긴 하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게 더 가관이야. 알파 빼기 베타분의 1에다가 곱하기 급수 이렇게 돼 있어요. 급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가 급수가 수렴해야 뭔가 값으로 존재하겠죠. 그죠? 왠지 수렴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수렴하는지를 우리가 보장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 알파, 베타가 지금 공비로 작용되는 등비급수거든. 그래서 알파가 얼마인지 베타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근을 좀 직접적으로 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근의 공식 써볼게요. 오랜만에. 보통 안 쓰는데 1차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근의 공식을 쓰면 a분의, 그쵸? 그 다음에 1차 개수 절반의 마이너스, 그러면 2로 시작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는 짝수 판별식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절반의 제곱, 그러면 4 빼기 ac죠. 4ac가 아니라 빼기 ac. 그럼 얼마야?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아요? 자, 조금 더 정리할게요. 얘는 8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는요, 2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분모 분자 2로 나누면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다. 그러면 근이 두 개입니다. 그죠? 쪼개서 써볼게요. 작은 근부터 4분의 1 빼기 루트 3 4분의 1 더하기 루트 3. 자, 적당히 가늠만 해봅시다. 이게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라는 녀석인데 그죠? 지금 우리 식을 보면 알파 빼기 베타분의 1 하고 있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를 양수 처리를 하려면 가정하기로 이 밑에다 쓸게요. 가정하기로 알파를 베타보다 큰 녀석으로 가정 한번 해봅시다. 물론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그렇다면 둘 중에 큰 게 밑에 거네요. 얘를 알파로 보고 얘를 베타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됐지? 자, 그러면 아까 등비급수의 공비로 적용되는 알파 베타니까 이 녀석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수렴하는지를 볼 수 있겠죠. 괜찮죠? 밑에 것부터 확인해 볼까? 자, 간단하게 볼게요. 루트 3은 1.7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1 더하면 2.7 정도 돼요. 얘 1 넘어가니? 1 안 되죠. 양수긴 하고 1은 안 되니까 뭐야? 수렴 조건을 만족하는 거네. 얘 봅시다. 루트 3이 1.7 정도 된다고 보고
1에서 빼면 분자가 마이너스 0.7 정도 되겠죠. 그거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으니까 등비 급수에서 수렴 조건 만족하는 공비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수렴 조건을 만족한다야. 괜찮지? 자, 그래서 돌아갈게요. 알파 빼기 베타분의 1은 일단 그대로 두고요. 급수를 처리를 할 건데 이거 각각 급수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첫 번째는 알파의 n제곱이니까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n에다가 1 넣은 알파 이렇게 될 거고, 빼기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1 빼기 공비 베타분의 첫째 항 베타 이렇게 되겠다. 이거는 알파 베타가 공비인데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수렴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알파 베타에 넣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넣는 대로 줄이는 게 좋잖아, 그지? 그래서 중괄호 안쪽을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빼기 알파 곱하기 1 빼기 베타 이렇게 하면, 자, 분자는 알파에는 1 빼기 베타가 곱해질 거고요. 빼기 베타에 이쪽은 1 빼기 알파가 곱해질 거예요. 그러면 분자만 잠깐 볼게요. 첫 번째 항은 알파 빼기 베타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죠. 알파 곱하기는 알파 빼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되면 와, 너무 좋아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날아갑니다. 그럼 어때? 분자가 알파 빼기 베타가 됐어요.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니까 여기 있는 녀석과 이거 다 날릴 수 있겠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급수 값은요, 수렴 값은 분모만 살아있으면 되네요. 분자는 1이고 분모만 살아있으면 되는데, 자, 우리가 관계식 가지고 있었죠.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밀어 넣어도 되지만 전개 한번 해보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로 묶어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 밀어 넣을 바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맞죠? 지금 상황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에는 2분의 1, 알파 곱하기 베타에는 마이너스 8분의 1 밀어 넣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지? 적어볼까? 는 다른 방식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1,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1 빼기 2분의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8분의 1 분의 1. 그래서 8을 곱한다. 8, 4, 1. 그러면 3분의 8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쌤이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 요 녀석을 구해오면 요거 분모에다가 밀어넣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위의 식에서 뭐라고 했냐면 8x제곱 빼기 4x 빼기 1은 0을 만족하는 두근이 알파 베타라 그랬거든. 그러면 어쨌든 인수분해는 돼야 되잖아. 뭘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알파 넣으면 0, 베타 넣으면 0, 그래서 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최고 차이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다 8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원해요? 분모가 아까 봤더니 녹색 칠한 곳이야.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요 모양이 있으면 되거든. 와, 여기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모양 만들려면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됩니다. 맞지? 그러면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좌변은 8 빼기 4 빼기 1이니까 3이 될 거고요. 8배에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이렇게 되니까 굳이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대입하지 않아도 이 모양이 나오네요. 그치? 그러면 8분의 3이니까 그것의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네요. 이걸 분모에 갖다 놓을 거니까. 민준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고1의 항등식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정답은 3분의 8이에요. 다음 50페이지 질문 있나요?
없나요? 그럼 23번은 아. t를 잡아서 따로 그냥 쭉 세워야 되는 거예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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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좋아. 그 질문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미 다 푸셨겠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방향이 있어서 요거 그리고 질문 나왔으니까 요거 세 가지 한번 해볼게요. 알았지? 일단 192, 194 요거 두 가지를 해볼 건데 도형들이 우리가 익숙한 도형이에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이런 애들인데 뒤로 넘어가 보면 뭐 여기도 그렇지만 뒤에 스텝 2 가보면 훨씬 복잡한 도형들이 나오거든. 그런 애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접근 자체를 지금 알려주는 대로 하자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기 192번 문제는 읽어봤을 거니까 중점 연결해서 삼각형 만들고 그 다음 또 중점 연결해서 삼각형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풀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있는 여기 삼각형 둘레를 구해요. 이건 안 적어도 돼. 적지 마. 요거 둘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면 둘레는 2가 3개니까 6개,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다음 거를 찾아요. 그러면 A2, B2, C2니까 색깔 바꿀게요. 요거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단순한 도형이니까 중점 연결하니까 길이가 반으로 줄겠죠. 그럼 1이 될 거니까 요것의 둘레는 1이 3개니까 둘레는 3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너무 좋아. 둘레 6이 둘레 3이 됐으니까 2분의 1을 곱한 거야.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이고 첫째 항이 둘레 6인 삼각형 길이 합이니까 뭐야? 등비급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문제야 이렇게 풀어도 문제 없습니다.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 공비를 구하는 과정이 나중에 도형이 복잡해지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넓이 구하는 건 조금 이따가 해볼 건데 둘레 길이는 이제 길이들이니까 이렇게 한 번에 나왔지만 넓이는 또 제곱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처음부터라도 이렇게 푸는 좀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등비급수가 적용되는 이런 도형들의 문제는 일정한 비율로 줄여가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일정한 비율로 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닮은 도형들로 다 튀어나와. 그래서 공비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닮은 비입니다. 알겠죠? 닮은 비. 그러면 닮은 비는 결국 도형의 한 변의 길이 비니까 조금 전에 봤듯이 이제 왼쪽 줄여볼게요. 이거 다 지우고 내가 닮은 도형들 그 닮은 비를 찾기 위한 두 개를 가져와 보는 거예요. 두 개.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요 녀석의 한 변의 길이 가져올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요 녀석의 변의 길이 가져올 수 있잖아. 아까 해석은 되게 간단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2였는데 두 번째가 1이 됐어. 즉 2의 길이가 1이 되려면 얼마 곱한 거예요? 2분의 1 곱한 거야. 그게 곧 닮은 비, 길이 비라고 앞으로는 표현할 겁니다. 길이 비가 2분의 1이야. 자, 2분의 1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앞에 있는 숫자를 분모로 뒤에 있는 숫자를 분자로 가져가면 그게 곧 길이 비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쌤이 지금 표현하는 여기 있는 이만한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만한 삼각형은 넓이 비는 어떻게 될까? 제곱비가 되겠지. 다시 구해보면 실질적으로 한 변의 길이가 2면 요거 넓이는 뭐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제곱하면 얼마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 일자리도 마찬가지인데 얘 그림으로 봐도 4등분해서 하나거든. 그래서 4분의 1이야. 맞지? 그러니까 넓이를 다 구해서 공비를 구하지 마시고 이때 만약에 넓이 비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닮은 비, 길이 비의 제곱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렇게 닮은 도형들이 이제 크기는 줄어가는데 개수가 늘어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이만한 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하나 만드니까 뭐야? 그냥 하나로 유지되고 있죠. 이러면 개수가 늘어나진 않아. 개수가 그대로 하나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개수 b가 하나짜리야. 하나짜리. 근데 여러분 요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처음에 요렇게 여기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쪽 부분과 요쪽 부분이 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그 안에서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잘 봐봐. 맨 처음에 있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요거 하나였는데 두 번째로 넘어가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로 늘어났어요? 두 개로 늘어났어요. 그에 따라 내접하는 정사각형도 두 개로 늘어나지. 이게 개수가 2배씩 늘어나는 거야. 그럼 이때는 개수 b가 곱하기 2다. 이렇게 반영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나중에 나오면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공비라는 걸 찾을 때 문제에서 둘레 구하라고 하니까 둘레 구해서 공비 찾고 넓이 구하라고 하면 넓이 구해서 공비 찾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닮은 비, 길이 비를 통해서 넓이 비까지 가는 겁니다. 알겠죠? 괜찮지? 자, 오른쪽 볼게요. 194번. 요 놈 봐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입니다. 이제 표시만 할게요. 여기가 2구나. 한 변의 길이 체크했어. 그 다음에 얘네들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두 번째 정사각형이 있죠. 그것의 한 변의 길이를 뭐 여기라고 표현해 볼게요. 얘네 둘의 길이 관계만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너무 좋죠? 왜냐하면 단순한 도형이니까 중점 연결하면 여기 길이가 1이 될 거고 여기 길이가 1이 될 거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명훈아? 루트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당장 뭘 할 수 있어요? 길이 b를 따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봐볼까? 제일 큰 한 변의 길이가 2짜리가 루트 2가 돼버렸어. 그럼 이거 길이 b는 어떻게 나타낸다고? 분모 2 분자 루트 2 갖다 놓으면 만약에 둘레 길이를 구한다 그러면 이게 공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넓이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넓이 b는 길이 b의 제곱 b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쌤이 지금 빨간색 한 줄만 쳤는데 제일 바깥쪽의 정사각형과 그 다음 안쪽의 정사각형의 넓이 비율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런데 개수는 늘어나니? 하나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개수 b는 여전히 1이에요. 따라서 넓이의 합은 이라고 했으니까 1 빼기 공비 넓이 b 분의 첫째 항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 정사각형 넓이 2 곱하기 4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질문 잠깐 했던 요 녀석 보겠습니다. 아까 t로 구성해야 하나요인데 그거는 이제 그 함수 값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들에서는 세팅을 하고요. 보통 어디서 나와? 미분 파트에서 나오지, 그지? 여기서는 도형들에서 공비를 찾는 게 제일 핵심이야. 그래서 길이 관계를 따져보는 겁니다. 지금 구하라고 하는 맨 마지막 줄 표현해 보면 P1, P2 여기서부터예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P1, P2, P2, P3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거든. 그런데 P라는 점이 4,0에서 출발을 해요. 자, 여기가 4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y는 x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여기 각도가 45도, 4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직각 수직으로 만나게 했으니까 이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그러면 문득 떠오르는 게 뭐야? 1대 1대 루트의 길이 비율이 있단 말이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OP 길이는 4가 될 거니까 나머지 변의 길이는 뭐예요? 이거를 루트 2로 나눈 거거든. 그러면 유리화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루트 2로 나누고 루트 2로 나누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더하기 시작하는 선분이 P1, P2는 그거 두 번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거기에 또 뭐야? 나머지 면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 또 루트 2로 나눠야겠죠. 그럼 루트 2로 나누면 2분의 4니까 2겠죠. 뭐 2 이렇게 표현할게요. 근데 패턴을 봐봐. 그 녀석이 얘랑 같거든. 그러니까 OP2랑 같은데 다시 두 번째 더할 녀석이 뭐예요? 그것을 루트 2로 나눠야 되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쓰는 거죠. 루트 2로 나눈 거니까 루트 2분의 1 곱할 거야. 패턴이 어때?
계속 루트 2분의 1을 곱하는 형태니까 여기서는 공비가 루트 2분의 1인 선분들의 합이니까 이건 넓이 아니니까요. 그대로 뭐야? 길이 비율로 루트 2분의 1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분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개수비는 하나씩. 따라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2 이렇게 되겠죠. 요겁니다. 알겠지?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질문 있나요? 자, 정다각형 원 이거 다 닮은 도형들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 다 닮은 도형이야.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질문 있나요? 넘어가자. 자, 스텝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3페이지. 204. 203. 또 204. 또 좋아요. 203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스텝 1에서 일반항으로 표현해서 급수 정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급수라 함은 지금 덧셈이 여기 덧셈이 무한이 되고 있어서 급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야 어쨌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계산 어떻게 해? 숫자도 큰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열을 보는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항, 여기가 두 번째 항, 여기가 세 번째 항. 그래서 나는 급수를 구하는 순서가 부분합을 구해서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부분합은 누굴 대상으로 해요? 일반항, n번째 항을 대상으로 하지. 그래서 n번째 항, 즉 구체적인 식을 찾아야 우리가 급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뭘 하냐? 항의 번호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 다음 마지막 n일 때, 즉 이 번호를 지정해 줄 때 각각의 항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럼 특징을 보죠. 일단 분모부터 쳐다볼게. 분모는 1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첫 번째 분모, 두 번째가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그러고 보니까 제곱 곱하기 제곱인데 숫자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것만 본다면 1, 3, 5 이거야. 홀수들로 쭉 연결되고 있죠. 그럼 문득 드는 생각이 홀수의 일반적인 표현이 뭐야? 2n 플러스 1 아니면 2n 마이너스 1이지. 그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뒤에 거도 5부터 출발해서 홀수들 표현입니다. 오, 이거도 홀수인데 차이는 둬야겠죠. 얘네 둘의 차이는. 그쵸? 그건 내가 하기 나름이니까. 그럼 좀 이따가 세팅하고. 그 다음에 분자가 좀 야리꾸리한데 이게 무슨 관계일까 봤더니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얘가 8 곱하기 3. 그 다음에 40은 8 곱하기 5. 그 다음에 8 곱하기 7이지. 조금만 고민해보면 어쨌든 밑에 애들이랑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분모 있는 애들이랑. 분모가 홀수들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위에도 뭔가 홀수들의 패턴으로 표현되면 좋겠죠. 그래 봤더니 8 곱하기 홀수들이었어. 얘도 뭐야? 3부터 출발하는 녀석이야.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일반항 내가 n을 밀어 넣었을 때 이 녀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체크하면 돼요? 한 중간쯤 볼까요? 얘네들의 관계에서 일반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항의 번호가 2가 들어갔을 때 분모 앞은 3이 표현돼야 되고 뒤는 7이 표현돼야 되고 분자는 8 곱하기 5가 표현되면 돼요. 8은 어차피 고정적일 거니까. 그럼 홀수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AN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AN는 분자가 좀 간단하니까 분자부터 표현해 볼게요. 8 곱하기 자, 봐봐. 아까 2를 넣으면 5가 표현돼야 되거든. 2를 넣으면 5가 표현돼야 돼요. 홀수 표현이니까 2n 먼저 써주면 되겠죠. 플러스 1을 할 거냐, 플러스 1을 할 거냐, 마이너스 1을 할 거냐, 플러스 3을 할 거냐. 요 차이잖아, 그지? 그러면 2를 넣으면 4가 되는데 5를 표현해야 돼요. 그럼 여기 뭐야? 플러스 1이겠지. 이렇게. 그럼 맞는지 봐봐. 1을 집어넣으면 8 곱하기 3이 되니까 24.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뒤에가 7이 될 거니까 8 곱하기 7, 56 이렇게 되네요. 짠,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분모 구성하는 거야. 분모도 이렇게 미리 자리를 마련해 놓고 볼게요. 제곱 곱하기 제곱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얘는 1부터 출발해야 되거든. 2를 넣었을 때 3이 돼야 되거든. 근데 조금 전에 2를 넣었을 때 5가 되는 걸 표시했단 말이야. 그럼 또는 뭐 1 넣었을 때 1이 나오도록 홀수 표현하면 됩니다. 뭡니까 이거? 2n 마이너스 1이겠지.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3이고 3 넣으면 5고 맞네요. 그 다음에 뒤에 건 좀 쉽죠? 4개 차이가 나면 되거든. 또는 1 넣었을 때 5가 나오면 되거든. 아까 1 넣었을 때 5 나오는 게 분자에 썼던 녀석이잖아. 그래서 2n 플러스 1 이렇게 줄 수 있겠다. 맞나? 1 넣으면 아니다 미안하다. 1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아까는 2 넣었을 때 5가 나왔던 거고 1 넣었을 때 5가 나오려면 3이 돼야겠죠. 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게 위에 표현되어 있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모든 거를 대표할 수 있는 항이야. 그럼 문제는 뭐야? 이것을 무한히 더하세요가 되겠죠. 그러면 부분합이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분합은 시그마 이제 K라는 문자를 쓸게요. K는 1부터 n번째까지고 일반항을 K로 다 바꿔서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2K-1의 제곱 곱하기 2K 더하기 3의 제곱분의 8배의 2K 더하기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조금 문제가 생기죠. 주로 보지 못한 애들이 제곱이 막 분모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에도 K의 1차 형태가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고 이거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쌤이 뭐라고 했냐면 분모가 곱하기가 되어 있을 때는 뭐부터 해보라고요? 부분분수 쪼개기부터 해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쪼개볼게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자, 저기 일반항을 쪼개보겠습니다. 즉 2K-1의 제곱분의 1 분자 신경 쓰지 말고 빼기 2K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쪼개봤어요. 지금 부분수 처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 다시 통분해서 분자만 맞춰주면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분자에는 뒤에 있는 분모가 곱해질 거니까 저거 전개까지 할게요. 그러면 4K 제곱 곱한 것의 2배 12K 더하기 9 이렇게 곱해져서 올라갈 거고 여기는 앞에 거 제곱한 거 4K 제곱 빼기 4K 더하기 1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런데 얘네 둘을 뺄 거니까 뺀 결과를 옆에다가 써보면 4K 제곱 날라가고요. 12K 플러스 4K니까 16K 그 다음에 9 빼기 1은 8 이렇게 되죠. 어머 8을 묶어내 봤더니 2K 더하기 1이야. 그런데 원래 올라가 있던 게 8배의 2K 더하기 1이면 와 구조가 딱 떨어지네 그치? 보정해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그마에 적용되어 있는 K에 대한 식 저 녀석은 부분분수를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분분수 쪼개는 이유가 뭐지? 그치? 쉽게 뭐야? 덧셈을 할 때 상쇄되는 애를 보려고 지금 요 방법을 쓰는 거잖아. 다른 이유는 없어요. 명훈아 맞지? 그래서 저 녀석을 대신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첫 번째가 2K-1의 제곱분의 1이었고요. 빼기 두 번째가 2K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요 녀석이었어요. 자 이제 뭐해요? 1부터 n까지 넣으면서 세로 쓰기를 해서 상쇄되는 부분을 보면 되겠죠. 옆에다 쓸게요. 자, 1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홀수 표현이라는 것만 보면 좀 쓰기가 편할 겁니다.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분의 1 빼기 5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빼기 그 다음 7이겠죠. 그죠? 7의 제곱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5의 제곱분의 1 빼기 9의 제곱분의 1 홀수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관계식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n번째 집어넣으면 2n 빼기 1의 제곱분의 1 빼기 2n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n번째 항까지 부분합. 자, 그러면 세로 쓰기 한 이유 아까 했던 얘기처럼 상쇄되는 애를 봅니다. 마이너스 5의 제곱분의 1과 플러스 5 제곱분의 1 사라지겠죠? 그럼 패턴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 위, 두 칸 아래, 왼쪽. 이런 패턴이니까 여기까지 숑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는 하나만 더 써놓으면 되겠네요. 요거 맨 밑줄에 바로 위에가 뭐가 있어요? 빼기 n-1을 집어넣으면 요거 바로 앞에 있는 홀수 2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요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분수 쪼갰을 때 세로 쓰기를 하면 앞에가 두 개가 남잖아? 그러면 뒤에도 두 개가 남습니다. 알겠죠? 요게 부분합. 그런데 우리 분모에 n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 이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너무나도 좋죠? 고려 안 해도 되잖아. 왜? 여기가 다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되겠죠? 따라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즉 급수 값을 구하면 얘는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9분의 1. 이게 우리가 찾는 수렴값. 구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제일 핵심은 분모가 곱하기 되어 있는 분수꼴이다. 부분분수 쪼갠다야. 하나 알겠지? 자, 204번으로 가볼게요. 첫째 항 2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자, 이거 한 번에 갑시다.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죠.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해도 되고 공차가 6이니까 n에 대한 1차식으로 6n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바로 가볼게요. 일반항은 등차 수열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로 나타나고 1차의 개수가 공차 d다. 공차가 6이니까 6n으로 시작해서 첫 번째 항 2가 되려면 빼기 4를 해주면 되겠죠. 적었습니다. 괜찮지? 이 방식대로 등차 수열의 합도 구해보죠. Sn. n에 대한 2차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제곱의 개수가 공차 d의 절반이다. 공차가 6이니까 절반 쓰면 3n 제곱으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1차는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대문자 a, n 이렇게 쓰고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것에 n번째 항까지 합은 상수항이 없습니다. 상수항 안 쓰면 되겠죠. 그러면 a는 어떻게 찾으면 돼? 첫 번째 항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S1을 구하면 3 더하기 a인데 그게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2라고 했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공식이 2분의 n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써도 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그마 바로 정리해 볼게요. n이 와 2부터입니다. 이거 좀 주의하시고 무한대 n 곱하기 an입니다. an에다가 n 곱하면 6n 제곱 빼기 4n 이렇게 될 거고요. 빼기 sn입니다. 그러면 3n 제곱 빼기 1을 뺀다. 1이 아니라 1n이니까 빼기 n 이렇게 되겠죠. 뺀다. 분의 1.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 분모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6n제곱 빼기 3n제곱은 3n제곱이고 마이너스 4n 플러스 n이니까 마이너스 3n이고 와, 또 인수분해가 되는 거네요. 그죠? 3n, n-1 이렇게 되는 거다. 어때요? 그러면 또 부분합 구하려면 부분분수로 쪼개가지고 n번째 항까지 합해가지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뒤에 건 다 날아가겠지, 그지? 이런 구조가 됩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이거를 제대로 쓴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누구를? 부분합을. 그러면 부분합은 k로 고쳤을 때 k는 2부터 n항까지고 부분분수 쪼개면 되겠죠. 3분의 1은 일단 두고요. 지금 n과 n-1이 곱해진 걸 부분분수로 쪼갤 건데 작은 걸 앞에 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n-1분의 1을 먼저 두고 빼기 큰 거 n분의 1 이렇게 두겠습니다. 분모가 큰 거. 그러면 통분을 해서 분자를 맞춰주면 된다라고 했고 앞에는 n, 뒤에는 n-1 그러면 n에서 n-를 빼면 플러스 1이니까 보정할 게 없네요. 이렇게 끝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극한은 좀 이따 보내는 걸로 하고요. 세로 쓰기 하면 되겠죠? 2부 아유 미안하다. K로 바꿨어야 되는데 여기 부분합을 구할 때 문자를 K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를 K로 바꿔서 쪼개 써야 됩니다. 다시 K-1분의 1, K분의 1 이렇게 고쳤어요. 그래서 왜 K가 2부터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2부터 밀어 넣는 거였네요. 따라서 2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3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와, 패턴이 끝났다. 그러면 마지막 n 집어넣으면 n-1분의 1 빼기 n분의 1 이렇게 세로 쓰기를 했고요. 없어지는 건 오른쪽 위, 왼쪽 아래가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가니까 그럼 그 값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질문 있나요? 12번? 좋아. 또? 6번? 10번? 12번, 그다음 10번. 쌤이 209번도 설명하려고 체크는 해놨는데 이게 앞에 했던 거랑 비슷하죠? 분모를 일반항 표현해가지고 급수 처리하는 거라서 이거는 설명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급수인데 결국은 뭐야? 여기 대상 수열을 어떻게든 간단하게 표현해야 그것의 부분합 구하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이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루트도 보이고 뭐 어떻습니다. 루트 보이고 그냥 식도 보이는데 잘 봐봐. 요 녀석은요. 여기 루트 씌워져 있는 요 녀석 보면 요거 제곱한 거거든. 그러니까 루트 2n 플러스 1을 두 번 곱해 놓은 상태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n은 루트 2n 더하기 1을 제곱한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뒤에 2n-1도 루트 2n-1을 제곱한 거야. 자, 그러면 급수 그 n은 1부터 무한대 이건 나중에 기호 표현하는 걸로 하고 대상 수열만 봤을 때 분모에 공통인수들이 들어있죠. 누가 들어있어요? 루트 2n 플러스 1 하나, 그 다음에 루트 2n-1 하나 이렇게 다 꺼낼 수 있지. 꺼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큼지막하게 표현할게요. 루트 2n-1 하나 꺼내고 루트 2n 플러스 1 하나 꺼내면 꺼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는 잘 보세요. 요거는 나갔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만 나갔으니까 하나가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1. 그 다음에 연결이 플러스입니다. 두 번째도 보죠. 루트 2n-1과 루트 2n 플러스 1이 나갔으니까 여기 전체 다 나갔고 2n-1이 있었으니까 두 개 있었으니까 하나 남아야겠죠. 그래서 루트 2n-1 이렇게 인수분해 했습니다. 분해 분자는 2 그대로 두고요. 까지 괜찮죠? 근데 아직까지도 뭔가 익숙한 모양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봐. 루트가 있는 거 보통 뭘 해요? 분모의 유리화를 하거나 분자의 유리화를 하죠.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 조금 전에 써먹었던 세로 쓰기를 한 다음에 지우기를 간단 말이에요. 부분 분수 쪽에서 우리 덧셈 기록 하던 것처럼 루트 표현된 것도 유리화를 통해서 세로 쓰기를 해서 지우는 그런 용도로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고요. 여기 있는 녀석을 분모, 얘만 분모 유리화를 해보는 거야. 는 그대로 쓸게요. 루트 2n-1 곱하기 루트 2n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요. 유리화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 뭘 곱해요? 반대로 바꾼 걸 곱하겠죠?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여기다 메모할게요. 앞에 거 제곱하면 2n 플러스 1이 올 거고요.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2n-1이 오겠죠? 그럼 분모는 유리화를 하면 2가 남네요. 여기는 2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원래 있는 2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걸 곱했으니까 루트 2n 플러스 1 빼기 루트 2n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괜찮죠? 유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날려 먹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 이상합니다. 루트 빼기 루트 구조면 참 좋겠는데 분모에 곱하기 형태가 있거든. 와, 근데 분모가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죠. 거의 다 왔어. 그러면 첫 번째는 루트 2n 플러스 1이 약분될 거니까 분모에 루트 2n 마이너스 1만 남은 거 하나 빼기로 연결될 거고, 두 번째는 루트 2n 마이너스 1이 약분되면서 분모에 루트 2n 플러스 1 하나만 남은 형태. 이렇게 되겠네요. 와, 빼기 구조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요거 유리화는 굳이 할 필요 없고 어쨌든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이면 홀수 숫자들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맞죠?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요게 대상 수열이니까 부분합을 SN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무한대 보내볼 거야. 그러면 1부터 무한대니까 1부터 n까지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가봅시다. n에다가 1 넣으면, 즉 요거는 k로 바꾸고 k에다 1 넣는 건데 그냥 1 넣어봅시다. 1 넣으면 루트 1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2를 넣으면 루트 3분의 1 빼기 루트 5분의 1. 와, 사실 패턴이 끝났죠. 마지막 쓰십시다. 루트 2n-1분의 1 빼기 루트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부분합을 구했어요. 그러면 아래 위로 지워지는 게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여기까지 될 거고, 이거 뭐 해요? 급수 구하려면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0으로 수렴할 거니까 요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12번으로 가봅시다.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아까 잠깐 했던 얘기로 가장 중요한 명제라고 그랬죠? 대상 수열, 이만큼 일반항이 극한을 걸어주면 0으로 수렴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일반항 n 곱하기 an 빼기 n 더하기 4분의 2배 n제곱 빼기 n 더하기 3. 엄청 복잡하게 생겼다. 그죠? 는 0으로 수렴한다. 요거를 먼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여기가 만약에 상수였다면, 요 식 말고 그냥 상수였다면 n 곱하기 an은 방정식 풀듯이 그 숫자로 수렴해요 그냥 쓰면 되거든. 맞죠? 그런데 여기가 n이 지금 극한을 보내면서 바뀌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요걸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an 제곱 빼기 an 더하기 3이니까 뭐야, 이거 인수분해도 아니고 an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뭔가를 풀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an이라는 것의 극한을 구해 와야 해요. 그럼 출발은 이렇게 할게요. 내가 구할 거는 an이라는 수열의 극한이야. 근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위에 저 녀석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지? 위에 있는 요 녀석밖에 없는 거야. 0으로 수렴하는 덩어리. 저거를 덩어리를 쪼개가지고 리미트 n 곱하기 an은 리미트 n 플러스 4분의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덩어리 전체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맞출 거야 봤더니 n 곱하기 an이 있으니까 저기서 an만 뽑아내려면 n분의 1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양 맞추기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는 저 모양을 그대로 0이라는 극한값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n분의 1을 곱해 놔야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요. n분의 1을 어디다가 저 녀석에다가 곱할 거야. 다 들고 와요. 그래서 n 플러스 4분의 2n 제곱 빼기 n 더하기 3 이렇게 n분의 1을 다 곱했어요. 그런데 아직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우리는 지금 여기만 맞춰놓은 상태거든. 그러면 n분의 1이 곱해지는 건 여기도 적용될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빼고 있으면 상쇄시켜 놔야 되겠죠. 더해 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더하기. 그러면 n분의 1이니까 분모에다가 n을 곱하면 n 플러스 4분의 2n제곱 빼기 n 더하기 3이라는 게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있겠죠. 그거를 더해주면 상쇄가 되면서 an이라는 걸 하나 딱 남길 수 있어. 괜찮나요? 다시. 나는 an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모양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는 여기다가 n분의 1을 곱해야 어쨌든 여기서 an을 찾아낼 수 있는데 부가적으로 이게 더 튀어나왔던 거야. 그래서 그거 상쇄시켜주는 작업을 여기서 한 겁니다. 괜찮죠? 됐나요? 자, 그러면 극한을 적용해보죠. 여기 표현대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n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조금 전에 표현했던 여기 요만큼은 바로 위에서 썼듯이 얘도 0으로 가요. 그러면 앞쪽 덩어리는 0 곱하기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러면 뒤쪽 덩어리는요. 우와, 분모 2차, 분자 2차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수렴하겠죠. 얼마?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0 더하기 2로 수렴하는 거니까 an은요 2로 수렴하는 겁니다. 됐죠? 와, 그러면 an이 2로 수렴하면 an 제곱은 4로 수렴하겠지.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다 바로 쓰면 an 제곱은 4로 수렴하고요. 여기는 2로 수렴하고요. 3은 3으로 유지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명훈이 질문이었지? 됐어?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55페이지 가볼까요? 아직 덜 푸셨나요 혹시? 네. 여기 질문 있는 사람 217번. 네, 좋아요. 가은이는? 있지 않을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자, an, bn 수열이 있는데 an분의 1 역수를 구해가지고 급수를 보내보니까 수렴한대요. 그럼 여기서 뭐 간단하게 요만큼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는 찾아내야겠지, 그지? an분의 1이라는 게 일반항이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적어놓을게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일반항 an분의 1은 0으로 수렴한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an이 n이면 된가요? 아니면 n제곱이면 되는가요? 구체적인 식을 집어넣으면 다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야, 그치? 그 식일지 아닐지 모르는 거니까 일반적인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적어놓고 그 다음에 an 더하기 bn의 극한값이 3이래. 이게 조금 구조가 안 맞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역수 구조인데 얘는 그냥 an 더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맨 처음으로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풀었냐, 맨 처음 개념으로 돌아가 보면 이거를 하나의 다른 수열로 퉁쳐놓고 시작하기로 했어요. cn이라고 퉁칠게요. 그럼 지금 cn 수열은 3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표현해 놓을까요? cn 수열은 3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극한 모양을 모조리 뭘로? an분의 1과 cn으로 다 바꿔놓으면 됩니다. 맞죠?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하면 되겠어요. 가볼게요. 일단 bn 수열을 없애보겠습니다.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는 조금 이따가 처리할게요. 분자부터 2an에다가 더하기 5배인데 자, bn 대신 뭐 넣어요? 조금 전에 an 더하기 bn이 cn이었으니까 bn 대신 cn 빼기 an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cn 수열 빼기 an 수열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분모 an 그 다음에 빼기 2배에 똑같이 bn이니까 위에처럼 cn 빼기 an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남은 건 뭐예요? an분의 1이라는 모양을 찾아와야겠죠. 그죠? 자, 정리할게요. 분모부터 뒤에 플러스 2an이 있으니까 3배 an 빼기 2배 cn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빼기 5배니까 마이너스 3an 더하기 5배 cn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cn은 3으로 간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an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an분의 1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분모 분자를 an분의 1 곱합니다. 즉 an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분자부터 여기는 마이너스 3 더하기 지금 이렇게 쓸게요. 5배의 cn에다가 an으로 나눴으니까 an분의 1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분모도 3 빼기죠. 3 빼기 2배 cn에 an으로 나눴으니까 an분의 1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제 다시 극한을 보내보면 아까 cn은 어디로 간다 그랬죠? 3으로 간다 그랬거든. 그럼 분모 cn도 3으로 가겠죠. an분의 1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이게 0으로 간다 그랬거든. 이거도 0으로 간다 그랬거든. 그러면 극한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숫자 계산 뿐이지. 결론은 뒤에 거 전부 곱하기 0이니까 다 날라가고 남은 건 뭐다? 3분의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수렴값. 괜찮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